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에서 백두산 정신과 정면 돌파전을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자며 각 분야에서 정면 돌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속에 북한 매체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고요. 과연 백두산 정신과 정면 돌파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 노동신문 정론에요. 백두산 정신이라는 제목의 정론이 실렸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드러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요점부터 볼게요. 6일 노동신문 기사인데요. 백두산 정신 이렇게 써놓고 정면 돌파전을 과감히 전개하기 위한 사상무장, 정신무장 그리고 신념무장의 강자가 돼야 한다. 뭐 어쨌든 정신무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백두산 정신이 뭐냐? 이게 신념의 근본 핵은 충실성에 있고, 충실성을 잃으면 그 신념은 벌써 빈말과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말하는 신념이란 바로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에 대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절대적인 충성의 한마음이다. 정말 길게 쓰고요. 너무 거창한 수식어를 썼지만 한마디로 이 백두산 정신이라는 건요,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냐?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고 세계의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악랄한 제국주의의 승량이 본성이다. 승량이 본성이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써놓고 있으면서 환상과 타협, 그다음에 우회, 후퇴, 이것은 혁명에서의 탈선이다. 그래서 그건 자멸의 나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요점이 그거죠. 지금 경제적 어려움, 위기는 제국주의 외부 세력의 탓이다. 그리고 이걸 돌파할 길은 당연히 우리 힘으로 이걸 이겨내는 것이다.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해놓고 그 원천, 이걸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원천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평가해 봐야 될 것은, 물론 경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대북 제재로 인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이 내용만 보면 유일하게 주장하는 게 최고 지도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최고 지도자를 충성심을 다하면 돌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대책 없이 그냥 주민들에게는 오로지 그냥 정신적 충격만을 강조하는 식으로 이 위기에 직면해야 되는 북한 체제, 북한 정권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말로만 들었을 때 크게 와닿진 않는데요. 네. 노동신문 7일자 사설을 보면요. 당원들에게 정면 돌파전에 선봉대가 되자고 독려를 했습니다. 네네. 이 사설에서 나라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단위만을 위하는 현상, 특권, 인민위에 군림하는 현상 등을 질타했는데요. 정면 돌파전을 하려고 해도 이 당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사설을 게시한 걸까요? 아마 정면 돌파하자고 하면서 백두정신을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 사상 무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결국 그 주민들에 대한 사상 무장을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허리 역할을 하는 당 조직이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당이 예전처럼 1960년대나 70년대처럼 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거나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이 이완됐다는 것이 이제 잘 알려진 바인데, 그러다 보니 이 정면 돌파전에서 좀 당원이 선봉투사가 되자, 이렇게 이제 당원들에 대해서 이제 격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일단 배경만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내외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면 돌파전의 성과를 내려면 결국 당을 동원해야 된다. 이게 사실 전통적인 거예요. 북한 체제가 늘 해오던 방식으로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원들을 통해서 이제 당원들이 정면 돌파전에 나서달라고 하면서 당원들에게 몇 가지 이것들을 강조한 대목이 나오는데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이익은 안중에 없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가의 법을 어기는 현상, 그다음에 특권,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인민위에 군림하는 현상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고 원칙적인 얘기라도 더 할 얘기는 없지만 이걸 특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당원들 보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당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유주의 법을 지키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행위, 비사유주의적인 행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일수록 그런 불법 행위라든가 당 관료들의 인민에 대한 군림 행위가 오히려 이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일단 보입니다.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거 사익 추구 행위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딪히는 난관을 자체 힘으로 뚫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있거나 그리고 수입병에 젖어서 남을 넘겨다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양하자 이런 내용도 나와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일단 어려움을 이겨나가야겠다고 하는 막 이렇게 당이 주장하지만 당원들은 그냥 별로 그냥 뭐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식으로 그냥 무사안일한 태도를 보여줄 경우에 당국으로서는 북한 지도자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사안일한 태도를 좀 극복하자 이런 주장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수입병이라는 표현이에요. 수입병. 그건 뭐죠? 그러니까 남을 넘겨다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게 제가 보니까 아마 중국 얘기 같아요. 중국은 이러이러한다 하는데 우리는 뭐냐.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직도 안 변했냐. 이런 식으로 옆 나라와 비교 분석하면서 자기 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북한식으로는 사대주 이런 표현도 썼는데 네. 수입병.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로 뒤떨어진 북한 체제를 약간 문제 삼는 이런 태도들도 경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정면 돌파에 당원들이 나서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 보도에서 현재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 심각한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사상이잖아요. 백두정신, 충성심이죠. 두 번째 조직을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이 앞장서달라. 그래서 당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막 사상 조리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구체적인 영역별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경제 영역별로 이걸 잘하자 저거 잘하자 이런 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전력 문제죠. 그래서 노동신문에서 직접 막 그런 문제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4월 6일자 기사를 보면 흥주 청년 5호 발전소 건설에 막 힘을 내자 막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력 자원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풍력, 지열, 그다음에 태양열을 비롯한 자연 에너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천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하자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이 흥주 청년 5호 발전소 건설 같은 경우는 당 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 반드시 완공하자 막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고 영도자 동지 이렇게 표현하면서 김정은이 단천 발전소 건설을 이제 막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성심성의를 좀 다해달라. 근로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 그래서 기념비적인 창조물로 만들자. 애국심을 가지고 뭐 열심히 좀 해달라. 이제 이런 독려의 글들을 노동신문에까지 싣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전력 문제가 역시 북한 경제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흥주 청년 5호 발전소라든가 단천 발전소를 건설해서 현재 북한의 전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볼 때 현재 그리고 알려진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면 돌파전의 일환으로 축산물 생산 증대도 강조를 했는데요. 눈에 띄는 생산 증대 방법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눈에 띄는 생산 증대 방법은 사실 없고요. 일단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황주군 용천협동조합의 축산작업반의 가축 거기서 이제 가축 먹이를 보장하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알곡 생산이라든가 채소 생산을 막 늘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가축 먹이를 늘리는 사업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형편이 좀 나은가 보죠. 다른 데보다. 여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주군 용천협동 농장의 축산 작업반이 사료를 열심히 생산해가지고 많이 늘려놨다. 이것이 축산물 생산의 증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모범을 좀 따라 배워달라 이런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의주시 정문고급중학교 예를 들어놓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토끼 기르는 토끼 종자 토끼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방역 대책을 잘해가지고 이 종자 토끼를 잘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방역실 등을 갖춘 이 토끼사가 뭐 열심히 뭐 방역을 잘해가지고 뭐 종자 토끼 확보 사업에 힘을 넣었다 이러면서 이제 역시 축산 증대의 한 사례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토끼 기르기 열심히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축산 증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늘 해마다 하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북한의 축산물 생산 증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네. 학교에서 이 토끼를 기른다는 게 사실상 좀 의문이 그러네요. 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네. 가축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토끼 기르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해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이 축산업이 타격을 입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은 회복이 좀 됐을까요? 글쎄요. 지금 작년 봄쯤이었으니까 지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사실 평안북도 지역의 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멸됐다는 소식이 막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북한 전역에서 이제 돼지고기 먹는 게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 가지 제보에 따르면 그때로 인한 여러 가지 축산물 생산 저하가 지금 현재 막 또렷하게 회복됐다. 그러니까 올해는 완전히 정상화됐다. 이런 소식은 아직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작년에 그 피해가 올해까지 대체로 이어지고 있는 추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작년처럼 돼지열병이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긴 했겠죠. 그러나 작년에 많이 돼지를 이제 살처분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되면서 이 부분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낫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서는 축산물 상황도 대단히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산업 분야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지난해 북한 매체의 해양수산 분야 기사 분석에 따르면요. 네네. 어선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대신 양어의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대체적인 그 상황을 쭉 훑어보면 과거에 비해서 어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도구들 그다음에 이런 수산사업소별 뭐 성과 홍보 이런 비중들이 노동신문을 보면 많이 감소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신문 어업 분야에 대한 보도 이게 총 지난해 한 44건 정도 됐는데 2015년에 대략 80건이 좀 넘었어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절반으로 보도 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그다음 김정은 위원장의 해양수산 분야 현지지도 횟수가 대략 한 15차례였는데 작년에는 겨우 2차례에 불과했어요. 이걸 보면 어선업 분야의 이 보도량 감소가 사실은 대북 제재 등의 영향으로 북한 경제가 위축된 데 따른 현상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연료 부족 현상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큰 배가 고기를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작은 목선 같은 걸로 겨우겨우 잡아야 되는 그것도 멀리 나가기는 어려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북한 그 수산 사업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가까운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양식업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수산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수산업 전반에 대한 기사는 대폭 줄었는데요. 양어 분야에 대한 보도는 대폭 또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2015년에 한 37건에 불과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그거에 비해서 한 91건 정도니까 한 두세 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먼 바다 어업보다는 가까운 바다의 양식을 중심으로 수산업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정면 돌파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농업 쪽 상황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농업 쪽 분야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한 평이라도 더 찾는 이가 애국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게 농경지 확보를 독려하고 있는 내용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제 부침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면적을 늘리는 사업은 국가적인 중대한 정책적 최우선 과업이다 또는 전략적 해결 과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게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수입을 자유자재로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북한 당국이 선택한 대안이라는 게 농사지을 땅을 좀 더 늘려보자는 겁니다. 네, 늘려보자는 대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돌담, 논두렁을 정리해서 뭐 웅덩이를 메워서 빈 땅을 조금이라도 더 찾자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농업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을 정도로 북한 당국의 현재 농업 상황도 대단히 열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 식량 계획 같은 경우, 식량 농업 기구 같은 경우도 북한의 이런 상황을 이제 분석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가뭄, 홍수, 태풍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수확량, 식량 공급량 감소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북한 주민 한 50만 명 정도에게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가운데 대략 한 20%가 영양 부족으로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다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의 농업 상황도 여전히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빨리 해결돼서 우선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북중 무역 이것이 좀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북 제재를 조금씩 푸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만성적인 식량 문제, 농업 어려움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기저기 앓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이 북한 매체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부문은 또 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도 뭐 마찬가지고 또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제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식당이라든가 뭐 각종 다양한 서비스 산업 자체가 위축돼 있잖아요. 북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때문에 이동 제한이 강해지면서 수영장 북한에도 그다음에 목욕탕, 미영업소 이런 서비스 기업소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최대 서비스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창광원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여기가 1월 달, 2월 달 그 노무자들, 복무원들 월급을 현재 못 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물놀이장도 있고 목욕탕, 미용실, 마사지실, 심지어는 수구, 다이빙 이런 국제 경기장까지 이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종합 위락 시설인데 네. 여기도 지금 근로자들 봉급을 줄 수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기업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제 이런 제보고요. 김정은 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그보다 훨씬 큰 물놀이장, 문수물놀이장이라는 곳도 있고요. 또 북한 말로는 능라 곱등어관. 곱등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돌고래입니다. 그러니까 네. 돌고래 수족관 같은 곳인데 여기도 지금 경영 위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과연 백두산 정신과 정면 돌파전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경제 사정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한다. 이것이 거기서 말하는 정면 돌파 또는 극복의 목표라면 이건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지금 현재의 북한의 경제 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어려워졌는데 그것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리는 것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금 2년 전, 3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장기적 경기 침체는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 당국이 예상하는 이 정면 돌파라는 것이 경제 사정을 지금보다 훨씬 대폭 더 좋게 하는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 그냥 경제 정체를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이런 의미로 쓴다면 뭐 그건 할 수 있겠죠. 네. 그건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현상 유지 또는 경기 침체를 그냥 주민들이 견뎌내는 것이 정면 돌파의 전부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자꾸만 커져갈 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위기인 셈이죠. 네. 그래서 경제적 위기의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것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것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건 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북한 매체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짚어봤고요. 과연 백두산 정신과 정면 돌파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는 이번 주가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